네, 우선 서울에는 5개의 권역이 있죠. 그중에서도 서남권과 동남권을 준비했는데요. 서남권은 상승이고 동남권은 하락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겠죠. 서울에 보시게 되면 서남권은 상승을 했는데 동남권은 하락했는데요. 이게 2019년도 1분기 부동산 114에서 나온 이러한 조사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상승을 한 지역은 금천구를 비롯해서 구로구, 동작구, 중량구, 은평구가 상승의 효과가 있고요. 하락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송파구를 비롯해서 강남구, 양천구, 강동구, 마지막 성북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락한 표를 보시게 되면 송파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락폭가 많이 내려갔죠. 마이너스 1.64%인데요. 상승한 금천구를 비롯하시면 보통 한 0.68에서 0.41까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도 간단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게 되면 금천구의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천구는 상승한 폭이 굉장히 높게 난 지역 중에 한 곳이 바로 금천구와 구로구 지역인데요. 이러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를 우선 보시게 되면 2018년도부터 작년 11월을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거의 상승한 폭이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은 2019년도 1월부터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특징이 있습니다.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구로지주철 같은 경우 업무 지역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평당 가격을 보시면 2천만 원 초반대로 형성했습니다. 하지만은 이러한 공급량이 금천구나 구로구 같은 상승을 이어가는 서남권에서는 시세가 유지를 하고 있지만은 2019년도 1분기에서 금천구에서 보시게 되면 평당 가격이 인접해 있는 안양까지도 평당 한 2천만 원 선을 유지를 했습니다. 허나 지난해에 3분기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 하락한 동남권에 비해서 서남권에서는 시세가 상한가 범위 내에서 실거래가가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보시게 되면 바로 나타나는 게 어떤 결론이 있냐 그러면 공급량입니다. 제일 원인이 나타나는 것은 부동산은 공급인데요. 부동산은 수요와 법칙의 원리에 의해서 어느 한쪽이 기울어진다 그러면 바로 그것은 가격과 바로 직격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공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과 하락이 굉장히 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하락폭이 컸는데요. 그 원인은 무엇이냐 그러면 보통 공급량이 한 해 2018년 한 해에 1만 가구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시, 군, 구로 나누었을 때 평형선을 유지는 해당 가구가 보통 한 입주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천이 보통 평균이라 그러면 송파 같은 경우에는 1만 세대였으니까 한 5배가량이 굉장히 크게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에 있다 그래도 이 공급량에 대비했을 때 수요가 극히 작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결론이겠죠. 특히 또 강남구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이어져서 4,500가구가 쏟아졌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는 1만 세대가 입주가 대기 중에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이 공급량에 대비했을 때 송파구, 강남구, 강동구 이러한 동남권에 비해서는 공급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이 하락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분기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금천구와 구로구 지역이었는데요.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한 1,000세대 정도 됐기 때문에 평균적인 2,000세대를 보았을 때 1,000 정도면 아주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과는 무관하게 하락과는 무관하게 상승의 효과가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기준하고 있는 고가주택을 보시게 되면 보통 12억을 공시지가 9억 이상을 고가주택이라 그러는데요. 보통 아파트 25평 즉 84제곱미터를 보시게 되면 평당에 3,500만 원이 12억이 아파트가 되는데요. 이런 아파트를 보시게 되면
동남권에서는 평당 가격이 분양가가 3,500만 원 이상이었다고 보시게 되면 서남권에서는 보통 한 1,500에서 한 2,000 선이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서남권과 동남권의 차이가 유지가 되지만은 이 분양가를 봤을 때에 동남권과 이미 서남권의 이게 차이가 격이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수요자들은 저렴한 분양가를 찾아서 서남권에 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몰리다 보면 주택에 대한 이러한 공급량에 또한 저조하고 수요는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메리트로 봤을 때 서남권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서남권의 가격까지 상승의 효과에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예로 2019년도 1분기에 서울의 분양 단지인데요. 여전히 청약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33.1, 12대 1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동대문구는 2,500만 원 선이고 은평구, 노원구 보시게 되면 2,000대 초반 금액이기 때문에 평당의 분양가도 차이가 나지만은 이런 경쟁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이미 확연하게 드러나 보이죠. 특히 서울을 대표하는 이 동남권에서는 분양시장이 굉장히 약세로 보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사실은 청약이 굉장히 경쟁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동남권에서는 기존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주택도 있는가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택시장이 경쟁력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의 서울에는 아직 여전히 공급이 부족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시장을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1분기 분양 물량인데요. 절반 수준이 이상이 이 조합원에 다 갖고 가고 있고 실제 입주자들은 이 2,000세대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만 봐도 아직까지 서울에서는 공급량이 아직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나 평균적으로 조합원의 분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공급량이 훨씬 저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시면 평균 세대가 2,000세대밖에 안 되게 됩니다. 이 가운데 선을 보시게 되면 한 2,000세대, 즉 평균선이라는 거죠. 이 평균선밖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량은 아직까지 부족한 현상은 일어나고요. 특히 요새 봄인데 굉장히 많은 실질적으로 공급량에 따라서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움직일 때도 불구하고 인구 970만의 서울이 공급이 몰려 있어도 아직까지는 서울은 부족하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청약에 대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하게 돼 있죠. 1순위 경쟁률이 감소가 됐지만은 지금 새로 나와 있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제도가 새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청약 제도는 완전하게 다른 이러한 제도 때문에 그런데요. 19세 이상이라든지 집이 있어도 아무 거리낌이 없고 또한 통장이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러한 무순위 청약 제도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보니까 분양 시장에 대한 지속적으로 후풍의 시장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해보게 됩니다.